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가랠리입니다. 상하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하가랠리 벌써 구독자 7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달성된 7만 명 달성 기념 직전이죠. 달성 기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드리고 있는 자료집 AI 반도체 챗봇 그리고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까지 지금 현재 2024년도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만 싹 다 모아놨고요.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이란 무엇이냐?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자료집인데요. 해당 자료집을 필요로 하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단기간에 기대감에 상승했다가도 결국 매출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실적을 증명한 기업은 일부 거품이 꺼지겠지만 다시 한번 고가권에서 주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다음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이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는 매출 실적이 증명된 기업들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종목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는 종목들만 드리기 위해서 해당 무료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종목과 함께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한미반도체 놓쳤다면 HBM 새로운 대장 2주식 5월 가장 크게 상승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HBM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워낙에 많이 조정받아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싸게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HBM 관련 종목 잡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자리였는데 얼추 좋은 종목들이 기다려주는 자리들 만들어주면서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 HBM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미반도체보다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미반도체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한미반도체는 이미 주가에 좋은 기술력들이 많이 반영됐으니까요. 개인 투자자 누구나 한미반도체의 대담함을 알 만큼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반도체도 물론 좋겠지만 한미반도체보다 덜 부각받으면서 이제부터 올라갈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은 차세대 삼성전자가 HBM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예상해 보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짚어보도록 할 거니까 정말 핵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꼭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HBM의 현 상황을 진단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진단하면서도 어떤 기술이 핵심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어떤 관련주 종목 쪽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HBM의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삼성, SK, HBM3 수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공정,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다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특히나 후공정들 중에서도 테스트 장비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올라갔고 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어떤 경쟁이냐? 결국 수율 경쟁입니다. 수율 확보. 수율이란 무엇이냐? 매번 설명드리지만 100개 중에 몇 개를 지금 이제 성공품을 만들 수 있느냐예요. 100개 중에 9 지금 100개 중에 90개가 현재 성공품이면 수율이 90%인 거예요. 그죠? 근데 특히나 HBM에 있어서는 이 수율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면 HBM을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D램을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HBM은 이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8단, 12단, 뭐 16단까지 올라가면 이 공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분명히 불량품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처음에 한 단 쌓아 올릴 때는 그 수율이 90%라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10% 확률로 불량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수율은 굉장히 크게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율을 50%가 넘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에 쌓아 올리는 공정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율을 잡기 위해서 핵심 기술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딩 기술이 첫 번째로 많이 발전했어요. 본딩 기술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납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하고 이제 지금 현재 기본적인 메인보드하고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보시면 매스 리플로우라는 지금 현재 기술, 즉 대량 납땜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주목을 계속해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 TC 본딩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나노 공정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매스 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대량 납땜이고요. 한 번 구울 때 뭐 한 번 할 때 공정을 할 때 7번에서 한 8번 정도가 걸리고요. 피치라고 해서 이 본딩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이제 본딩 핵심 구간에 지금 현재 그 사이를 보통 피치 이빨 지금 이제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가 12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이게 한계라고 합니다.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매스 리폴로를 사용한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미세 공정이 굉장히 주목받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TC 공정 자체도 TC 본딩 자체도 수율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최대한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노 공정에 어울리지 않은 매스 리플로우는 굉장히 배제되게 되고요. 특히나 HBM 장비 공정에 TC 본딩이라는 게 자리 잡게 됩니다. TC 본딩은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개 한 번에 구울 때보다 애초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피치가 2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가능한 게 바로 TC 본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TC 본딩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소재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결국에 납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된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납땜 자체에 도움이 되는 지금 현재 소재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본딩이 납땜이 완료되고 나서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 한번 싹 포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방어를 한번 씌워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어막을 그래서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두 개의 지금 이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본딩에 도움이 되는 소재 바로 플럭스는요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잔유물이 남게 됩니다. 일단 플럭스라는 것 자체가 보시다시피 지금 납땜이 잘못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씩 돼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이렇게 하나로 플럭스를 하고 열을 가하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게 되는 정말 납땜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 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잔유물이 남게 됩니다. 이게 열을 지지게 되면서 잔유물들이 쭉 이렇게 남다 보면 이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럭스는 반드시 세척 공정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이렇게 장비를 이용하겠죠. 세정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플럭스를 좀 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하나 추가되게 되다 보니까 공정이 느려지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세정 공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 보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찾아낸 게 있습니다. 바로 플럭스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공정을 할 때 안정성 소재 한번 아까 전에 포장을 한번 싹 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안정성 소재를 같이 섞어 가지고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스에다가 추가적인 안정성 소재까지 한 번에 도포하게 되면서 중간에 있었던 세척 공정이 사라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생산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혁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삭제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플럭스하고 안정성 소재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재를 합쳐 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NCF 방식이라고 해서 필름을 통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필름이 여기 안에 플럭스하고 안정성 소재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소재만 필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름을 쫙 깔아 놓고 한 번에 열과 압력을 주면서 한번 지금 현재 납땜을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받는 게 바로 에폭시 플럭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액체 형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쫙 액체 형식을 쭉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열과 압력을 주면서 동일하게 지금 이제 공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에폭시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 형식을 띠고 있어서 정말 이
균일하게 다른 이제 필름보다 비교적 균일하고 비교적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잔여물이 비교적 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도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딩 시 알갱이 필름. 요게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안정성 이 필름 원래 필름을 된 걸 조금 더 잘게 쪼개 가지고 알갱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의 이제 액체로 만든 액체처럼 거의 만든 건데 이 필름 때문에 알갱이 필름 때문에 본딩의 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누굴 통해서 해결했냐?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액체를 통해서 에폭시 플럭스라는 것의 한계점을 단점을 해결하고 앞서 필름보다는 훨씬 잔여물이 덜 남게 되면서 오히려 수율이 처음에는 에폭시 플럭스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본딩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단점은 해소시키고 장점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율의 개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론의 주력도 NCF고요. 삼성의 주력도 NCF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확인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났었어요. 근데 에폭시 플럭스를 쓴 SK는 50% 이상의 수율을 보이게 되면서 정말 혁신을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딩 기술 그리고 최근엔 소재 기술에서 기술력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최근에는 지금 에폭시 플럭스 기술을 따라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따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 보셨듯이 본딩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걸 에폭시 플럭스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본딩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한테 본딩 장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삼성은 쉽지 않죠. 과거에 소송도 한 적이 있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SK를 배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게 굉장히 큰 비상이 걸렸는데요. 바로 경쟁자인 마이크론. 그나마 얘 뭐야? 얘는 마이크론이라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 난 SK만 쫓아가면 돼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이크론이 저점에서 빠르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미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만 공급해온 TC 본더를 이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26억 원으로 오는 7월에서 8일까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TC 기반 비전도 필름 방식이죠. NCF 공정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에폭시 플럭스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SK를 배신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TC 본딩을 지금 이제 받게 되면서 수율을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수율이 개선이 얼마나 됐냐라고 봤더니 약 40%대까지 수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실제 지금 현재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보다는 잘 나오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TC 본딩 자체가 최근에는 굉장히 부각을 받았고 이런 TC 본딩을 어떻게든 삼성은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수 없는 모습이다. 한미 반도체가 사이가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만 혼자 HBM에서 동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현재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그냥 CXL 이런 버전 2를 내놓으면서 다른 지금 이제 방식으로 뚫어 나가려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결국 효과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는 어떤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HBM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 같느냐? 바로 다음 버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쌓아 올리는 것도 기술인데요. 이 반도체 하나하나 잘 만드는 것 또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 6세대인 HBM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HBM 4를 지금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HBM 3E죠. 요게 최근에 나온 건데요. 다음 버전인 HBM 4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HBM 4 2025년도 양산 목표를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HBM4에 조금 더 목숨을 걸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전 현재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HBM4 6세대 핵심은 뭘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핵심이 될까?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돼서 성능을 끌어올릴까? 고민이 됐습니다. 뭐 TSV 공정일 수도 있고 이제 본딩 기술이 좀 핵심일 수도 있고 이제 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앞서 내용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 TC 본딩을
기기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다른 장비 사실 다른 혁신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삼성이 좀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해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릴 건 PHY라는 겁니다. PHY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PHY가 뭐냐? 여러분 의문이시죠?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TSMC의 협업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양사는 우선 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현재 함께 동맹 기술을 맺고 HBM4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내용만 보겠습니다. 양사는 우선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 다이 성능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HBM은 베이스 다이 위에 D램 단품 칩인 코어 다이를 쌓아 올린 뒤 이를 TSV 기술로 수직 연결해서 만들어진다. 베이스 다이는 GPU와 연결돼 HBM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 3E까지는 자체적으로 다이를 만들었으나 차세대부터는 초미세 공정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TSV와 본격적인 손을 잡고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뭐 글러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HBM을 쭉쭉쭉쭉 쌓아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베이스 다이라는 건데요. 이 베이스 다이 중에서도 PHY가 중요합니다. 이 PHY가 뭐냐라고 하면 앞서 보셨듯이 이게 여기에 보통 GPU가 들어갑니다. GPU. GPU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PHY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설계가 돼 있고 이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GPU하고 지금 현재 D램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PHY 기술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쪽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서 HBM4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뉴스를 봤을 때에는 해당 기술이 가장 유일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TSMC하고 손을 잡으면서까지 한 이유는 앞서 보셨듯이 삼성전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죠? 미세 공정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사실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뛰어나고 대단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경험이라든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워낙에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제 이런 기술력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TSMC하고 손을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겠죠. 특히나 뭐 그런 말을 반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진짜 이런 부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TC 본딩 장비 못 들여오잖아요. 그죠? 소재 혁신 못 하잖아요. 지금 당장. 그죠? 이런 것이라도 빠르게 HBM 다음 버전을 정말 성능 좋게 만들게 되면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음 버전에 대해서 차세대 기술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놔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에 지금 이제 TC 본딩 다른 기업들의 기술이 한미 반도체를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TC 본딩 장비를 도입받을 수 있을 때 지금 이제 공정에 도입할 수 있을 때 좀 빛을 발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마지막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현재 구조를 삼성전자는 짜야 된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PHY 관련된 기업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잘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향으로 PHY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 램이죠, 그죠? DDR5 그리고 HBM3 표준 지원 7나노 테스트 칩 세계 최초 개발. 그래서 PHY IP 테스트 칩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고성능 테스트 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이죠. 삼성하고 작년 6월에 이미 지금 현재 SF5A 공정을 지원하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사업부의 제작 수주를 받은 이력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PHY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같이 관심 가져 두시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지금 요런 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가져 두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교적 좀 눌림목이 있는 구간이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잘 편입해 보시면 이번 시장 하락 떨어졌거든요. 예, 잘 편입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근데 추가적인 종목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딜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릴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삼성 핸드폰이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앱스토어에서 각자 우측 상단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바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입니다. 이재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맨 처음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앱스토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께서 접속을 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무료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열기하고 들어오시면 급등천주 장전시황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는 지금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때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위에 밑에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무료 자료를 100%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조차도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아이디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위해서 일부러 해놨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되겠죠.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아이디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께서 위에 있는 급등천주나 시황글 자료 중에서 아무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전시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로그인하라고 나오면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용약관 동의 왼쪽 상단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성함만 적으시면 됩니다. 성함도 아주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직접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123446 1234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이제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를 꼭 해 두셔야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기 수월해요.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로그인 됩니다. 들어오셔서 크게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장전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금, 비트코인 등 시장에 어떤 지금 이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이 결국엔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말 뭐 전쟁 같은 변수가 아니면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알았다면 이제 종목을 알아야겠죠. 전일장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이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슈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종목을 모아가셔서 수익을 보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증시에 지금 현재 전략하고 테마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되는지 간단한 전략까지도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확인하시면 좋아요. 매일 아침 8시 30분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끔 좀 늦으면 40분, 뭐 좀 더 빠르면 20분에 올려드린 경우도 있으니까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아침 올라올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장시작 전에 10분만 확인해도 되니까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주식시장에 결국 우리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만 제대로 못 봐도 여러분께 흐름을 잃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흐름을 알아가시라고 꼭 여러분들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오늘 당장에 종목을 안 찍더라도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이런 뭐 단기 종목들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집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료집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료집은 공직을 두 번째 글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클릭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난 이거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디서 본지 모른다. 특히나 핸드폰 조작이 좀 힘드신 분들은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직접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AI 반도체, AI 챗봇, AI 로봇, 이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각 2차원지 자료집 각자 원하신 자료집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상세한 뭐 설명과 함께 관련된 종목 적어놨는데요. 네, 사실 상세한 설명을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종목 정도를 보신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꼭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좋은 정보를 왜 이렇게 무료 주냐. 내가 정말 이건 이 정도면 매일매일 1시간, 2시간씩 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왜 너가 무료로 주느냐. 나중에 뒷꿈꾸게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제가 올려드린 것 급등 포착주를 가보시면 오늘 주목받은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쭉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지 시작 전에 8시 30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전자상 스테마와 종목들은 뭐였고 주요 종목들은 이슈는 뭐고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하나씩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관련주를 싹 다 정리하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트가 예쁜 종목들 찾아보는 거, 그리고 2024년도 2배, 3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정리해 두는 거. 사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높은 확률을 원하는 투자자들, 한 내가 80%, 90% 이상의 승리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무조건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만 걸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다 알죠. 근데 실천하신 분 몇이나 될까요?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몸이라도 조금 아픈 날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린 개인 투자자고 무조건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정말 최소 중에 최소인데 이것조차 여러분들께서 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뭐 저도 하기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린다고 약속드림으로써 매일매일 2,000분에서 3,000분께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시거든요.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계속 올리는지 확인하러 들어오시겠죠. 그럼으로써 제가 말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자료를 아프든 안 아프든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가장 큰 단점인 나태함을 이겨내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제 개인적인 매매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심으로써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성실함으로 자료를 모아서 정말 내가 핵심적인 정보를 찾아봄으로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정말 100% 확률은 없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는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용해 보시고 평생 무료니까요. 걱정하시고 이용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저에게 동기부여도 매일매일 접속하시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 접속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틀 접속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일주일, 한 달, 6달, 3달, 6달, 1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접속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간단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상세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 또한 조금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여러분들께 상세한 자료 꼭 영상 보시면 얻어갈 게 있는 정보들 모아놓고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